시스템은 여러분이 불을 쌓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쌓는 순간 그걸 빼앗아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을 양동이에 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키우며 수십 년을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양동이 바닥에 뚫려 있다는 걸 대부분 못 봅니다. 세금 구멍, 소송 구멍, 채권자 구멍, 인플레이션 구멍. 물을 더 부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동이가 차면 구멍이 점점 더 커집니다. 국세청 자료, 민사 법원 기록, 파산 신청 데이터를 지난 15년간 분석해보면 불을 쌓은 평범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상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빼앗기는 분명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세금, 소송, 채권 청구, 강제 자산 매각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잘못된 투자 때문도, 무절제한 소비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 시스템은 부자들이 양동이를 밀봉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더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미 번 것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은 이 게임을 아는 사람만을 위해 쓰여 있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은 법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시작됩니다. 즉 채권자, 소송, 국세청, 전 배우자, 기회주의적인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양동이를 들여다보고 언제든지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은 또 다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층, 법적 구조의 층이 있어 양동이를 만질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을 개인 이름으로 보유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벽 뒤에 숨깁니다. LLC, 트러스트, 홀딩 컴퍼니 같은 법인체가 그 벽입니다. 시스템이 양동이를 빼내는 주요 통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가파른 계단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세율도 함께 오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버는 각 돈의 더 큰 비율을 가져갑니다. 핵심은 소득은 무겁게 과세되지만 소유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면 국세청은 바로 여러분을 봅니다. 반면 법인체를 통해 소유하면 국세청은 법인체를 보고 그 법인체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자들은 월급 봉투를 받는 방식으로 벌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배금이 나오는 구조를 소유합니다. 그 분배금은 개인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세금 효율이 높은 필터를 통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통로는 소송 자석입니다. 눈에 띄는 재산이 많을수록 등 뒤에 표적이 커집니다. 변호사들은 파산한 사람을 소송하지 않습니다. 압류할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을 소송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집 앞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합시다. 그 집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집, 차, 저축까지 전부 개인 자산이 소송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집이 별도 LLC 안에 들어있다면 소송은 그 LLC까지만 닿습니다. 개인 자산은 법적 방화벽 뒤에 있습니다. 그 방화벽을 우리는 책임 보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통로는 채권자 진공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보증인이 사라지면 채권자는 여러분 이름에 직접 연결된 모든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장을 동결하고 부동산에 유치권을 붙이고 임금에서 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자산이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나 보호된 LLC에 있다면 채권자는 법적 벽에 부딪힙니다. 판결은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엔 손댈 수 없습니다. 이를 청구권 명령 보호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는 LLC를 청산하거나 강제로 분배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네 번째 통로는 이혼 배수입니다. 결혼의 절반은 결국 끝납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것은 결혼 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만든 특정한 유형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담긴 자산은 종종 결혼 재산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부자들은 결혼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벽을 쌓습니다. 그럼 왜 더 많은 사람이 자산을 보호하지 않을까요? 답은 제가 가시성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랑스러워집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집 등기부, 통장, 사업자 등록에 내 이름이 박혀 있길 원합니다. 그 자랑과 가시성에 대한 욕구가 시스템이 여러분을 완전히 노출시키도록 만드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소유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차이를 모른 채 소유의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감정적 장벽도 있습니다. 자산 보호는 복잡해 보입니다. 수십억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와 고액 변호사들을 위한 일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미룹니다. 나중에 더 보호할 게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보호할 만한 자산이 생겼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표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고 감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채권자는 이미 통장 동결을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동안 벙커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쓰인 것이 아니라 추출하도록 쓰여 있습니다. 규칙은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사고에 가장 중요한 전환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개인 이름으로 소유합니다. 부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접근을 그려보세요. 월급을 받습니다. 집을 개인 이름으로 삽니다. 은행 계좌를 개인 명의로 엽니다. 사업을 개인 사업자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 소송을 걸면 여러분 개인 자산이 위험합니다. 그에 반해 부자들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LLC나 S법인 같은 법인을 통해 분배를 받습니다. 부동산도 개인 명의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부동산을 별도의 LLC에 담아 한 자산에 대한 소송이 다른 자산까지 번지지 않게 합니다. 개인 통장에 큰 현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환수되지 않는 트러스트로 옮깁니다. 사업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홀딩 컴퍼니를 통해 운영회사를 소유해 여러 겹의 법적 방화벽을 만듭니다. 핵심 통찰입니다. 부자들은 시스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같은 법, 같은 세법을 사용하지만 소유 구조를 설계해 양동이 주위에 벽을 세웁니다. 누군가 구멍을 뚫더라도 여러 장벽 뒤에서 물이 보호됩니다. 심지어 지리적 위치도 법적 방패로 사용합니다. 관할구역 차익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같은 주의 트러스트와 LLC를 설립합니다. 거주하진 않더라도 그 주들이 제공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양동이를 밀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드리는 정보입니다.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는 자산보호 전문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청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리스크와 자산을 분리하세요. 사업을 원하면 가치 있는 자산, 부동산, 장비, 지적 재산을 소유하는 홀딩 컴퍼니를 만드세요. 그 홀딩 컴퍼니가 운영회사에 자산을 임대하도록 구조화하면 운영회사가 소송을 당해도 귀중한 자산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고위험 자산은 단일 자산 LLC로 분리하세요.
여러 채무를 가진 다수의 임대 부동산이 있다면 각 부동산을 별도 LLC에 넣으면 한 건의 소송이 다른 부동산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개인 자산을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옮기세요. 일단 이런 트러스트 안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더 이상 여러분이 직접 소유하지 않습니다. 트러스트가 소유합니다. 채권자는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직접 통제권은 포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엔티티를 겹겹이 쌓으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LLC에 넣되 그 LLC의 소유자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소송 사이에 두 겹의 법적 벽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단계, 올바른 관할 구역을 선택하세요. LLC를 만들 때는 청구권 명령 보호가 강한 주를 선택하세요. 와이오밍이나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같은 주에서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도 LLC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분배를 받으라는 법원 명령뿐입니다. 매니저인 여러분이 그 분배를 결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교착 상태가 만들어져 보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우산형 보험을 들어두세요. 이것은 가장 쉽고 비용 효율적인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20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의 우산형 보험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한계와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법적 구조가 보호합니다. 이 둘을 함께 겹쳐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